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문정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멀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김우진의 왼쪽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볼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 뒤쪽과 귀 아래쪽에도 손톱으로 핥힌 듯한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우진아, 우진아. 문정숙이 아들에게 달려가는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들의 상처는 더욱 참혹하게 보였어요. 왼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손등에는 시커먼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군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목에도 붉은 상처들이 군데군데 있었죠. 엄마가 왜 여기 와? 아들이 고개를 들어 문정숙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우진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한 달 전 입대할 때 보여줬던 어설프지만 씩씩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무언가에 깊이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문정숙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왔던 그녀였지만 지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국내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자부심도 그동안 쌓아온 강인한 리더의 이미지도 모두 의미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하다가 다친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문정숙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22살 청년이 이렇게 처참하게 다쳐놓고도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상처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이것들이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우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이렇게 한 거야? 하지만 김우진은 고개만 저으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걸 문정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문정숙은 아들을 꼭 안고 있었어요. 계급장도 권력도 그 무엇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는 문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두고 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은 곧바로 김우진이 있는 신병교육대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영철 대령은 문정숙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평소 같았다면 동급 부대장들과의 예의를 차렸겠지만 지금은 아들의 엄마로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박 대령, 우리 우진이 상태가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철 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철을 뒤적이며 답했어요. 아, 김우진 이병 말씀이시군요.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미 응급처치는 완료했고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라고요?
저렇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게 사고라는 말씀인가요? 문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철 대령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답했죠. 격투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다친 겁니다. 신병들이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순간 문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영철 대령의 말투가 너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미리 연습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더욱이 아들의 상처들은 단순한 낙상 사고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럼 정확한 사고 경위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아직 작성 중입니다. 조만간 완료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군인으로서 오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를 나선 후 문정숙은 곧바로 아들의 생활관 동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병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구도 김우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도 김우진과 같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죠. 며칠 후 문정숙은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면회 때 슬쩍 건네준 작은 수첩이 있었거든요. 그 수첩 속에는 아들의 군 생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민석 중사가 나를 불러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비를 건다.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또 맞았다. 이번엔 배를 주먹으로 여러 번 쳤다. 숨이 안 쉬어져서 힘들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최민석 중사가 말했다. 내 엄마가 사단장이라고?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냐고. 여기선 내가 왕이라고. 수첩의 내용을 읽어가는 문정숙의 손은 점점 떨렸습니다. 아들이 한 달 동안 당해온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괴롭힐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이었습니다. 특히 최민석 중사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어요. 문정숙은 즉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최민석 중사는 해당 부대 중대장의 아들이었고 더 나아가 현재 육군참모차장의 족갑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대장이 쉬쉬하고 있구나. 문정숙은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한 선임병이 아니라 군, 고위층과 연결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정숙은 곧바로 상급 부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내부 조사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오히려 며칠 후에는 문정숙에게 경고성 연락이 왔습니다. 문 사단장,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순간 문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가 연루된 은폐 작업이라는 걸 말이에요. 문정숙이 정식 진정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들 김우진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면회도 제한되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문정숙은 이것이 임막음용 조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문정숙에게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자신이 사단장 직권을 남용해서 아들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제 직권을 남용했단 말입니까? 감찰관 앞에서 문정숙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사단장 신분으로 다른 부대 업무에 개입하고 내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언론에 이 사건을 흘릴 의도가 있다는 첩보도 있고요. 문정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직권 남용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 아들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한 달 동안 당한 일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최민석 중사가 나를 부대 뒤쪽으로 불러냈다. 거기서 발로 배를 여러 번 찼다. 숨이 안 쉬어져서 쓰러졌는데도 계속 발로 찼다. 세면장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세면대에 박았다.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의무대에 가지 말라고 했다. 같은 생활관 선임들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최민석 중사가 무서워서 그런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들의 절망적인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군대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하지만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20여 년간 몸담아온 조직이,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군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문정숙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우진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부대 측 설명으로는 치료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지만 문정숙은 이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문정숙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김우진은 의식은 있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의사의 진단이었죠. 우진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김우진은 엄마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또 맞을까봐 무서워요. 제발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그 순간 문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눈치를 볼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상황에서 체면이나 직책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정숙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시내 카페라운에서 만나요. 김우진 이병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문정숙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문정숙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사단장님이시죠? 저는 강세훈이라고 합니다. 문정숙은 그 이름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혹시 5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 맞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강세훈은 과거 문정숙이 지휘관으로 있을 때 부하였던 정보요원이었습니다. 적군의 매복 공격을 받았을 때 문정숙이 직접 구조작전을 지휘해서 그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해서 민간인이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김우진 이병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어요. 강세훈이 건넨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훈이 건넨 USB를 받아든 문정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아들을 이렇게 만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세훈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군님,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최민석 중사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문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받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USB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최민석 중사가 김우진 이병을 괴롭히는 음성 녹음, 그리고 상급자들이 이를 은폐하려는 대화 내용까지 전부요. 강세훈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전역 후에도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김우진 사건을 알게 되었고 과거 은혜를 갚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던 거죠. 장군님께서 예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습니까? 이번엔 제가 장군님의 아들을 구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나온 문정숙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문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김우진. 내 엄마가 사단장이라고? 여기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곧 법이야, 알겠어? 최민석 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와 김우진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있어야 때리나?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야. 내 엄마한테 이 일 말하면 너 죽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민석 중사가 김우진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군기잡기 수준을 넘어선 잔혹한 폭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대 간부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 내용이었거든요. 박 대령, 이 사건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최민석이 누구 조카인지 아시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사단장이라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감찰실에서 문정숙 사단장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문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파일에는 육군 참모 차장과 관련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하, 최민석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덮어야지. 내 조카가 군법회의에 서게 할 순 없어. 피해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쪽을 문제 삼아. 이미 문정숙 사단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잘했어. 이번 기회에 저 여자도 정리하는 게 좋겠군. 문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몸담아온 조직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파일에는 부대 내 CCTV 영상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최민석 중사가 김우진을 구타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정숙은 모든 파일을 확인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지 고민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문 사단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문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좋아, 한번 붙어보자. 문정숙은 USB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내일 있을 조사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장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군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군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은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한 명의 군인으로 서겠다고 말이죠. 국방부 감찰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명의 감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동료들과의 일반적인 업무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문정숙 사단장 앉으시죠. 주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문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 명의 감찰관들이 자신을 빙 둘러싸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최근 타부대 업무에 개입하여 지휘 체계를 혼란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폭행당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나요? 문정숙의 답변에 감찰관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사단장 신분으로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이 사건을 흘리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고요. 언론에 흘린다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감찰관들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문정숙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았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문정숙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찰관이 재생한 건 문정숙이 박영철 대령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편집되어 있어서 문맥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이건 편집된 거잖아요. 전체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편집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장님이 타 부대 지휘관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정숙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작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의 사건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문정숙을 제거하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잠깐만요. 문정숙이 갑자기 일어서자 감찰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문정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세훈이 건네준 그 USB 말이에요. 이 안에는 제 아들 김우진 이병이 당한 폭행의 실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고위층들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고요. 감찰관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어디서 구한 자료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문정숙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최민석 중사가 김우진을 폭행하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감찰실 안에 최민석의 잔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김우진. 내 엄마가 사단장이라고? 여기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이어서 김우진의 신음소리와 폭행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훈련 중 사고입니까? 문정숙은 계속해서 부대 간부들의 은폐 시도가 담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박영철 대령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대화, 그리고 육군 참모차장이 조카를 보호하려는 대화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저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시겠습니까? 감찰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문정숙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주 감찰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 자료들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이런 자료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법적 효력이요? 제 아들이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따지자는 말씀입니까? 문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죠. 그 순간 감찰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고위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었어요. 문정숙은 그를 보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조사가 누구의 지시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문 사단장, 오랜만이군. 육군 참모차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육군 참모차장이 감찰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찰관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례를 했고 문정숙만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문 사단장, 자리를 좀 비워주겠나? 육군 참모차장이 감찰관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은 서둘러 나갔어요. 이제 문정숙과 육군 참모차장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유감이군. 육군 참모차장은 문정숙 맞은편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문정숙은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유감이라니요? 각하의 조카가 제 아들을 반죽음으로 만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 사단장, 말을 좀 조심하게.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육군 참모차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정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그 진실을 덮으려 하고 계시고요. 진실? 그런 걸 진실이라고 부르나? 자네 아들이 약해서 적응 못하는 걸 무슨 대단한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군. 그 순간 문정숙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들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각하,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네가 제대로 들었어.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나약해서 군기 잡는 것도 폭행이라고 하더군. 육군 참모차장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단순한 군기 잡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최민석 중사의 폭행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감찰실 안에 잔혹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육군 참모차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녹음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을 거야.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문정숙은 이번엔 육군 참모차장 자신이 등장하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조카를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 조카가 군법회의에 서게 할 순 없어. 피해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쪽을 문제 삼아. 육군 참모 차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불법 녹음이라고 하실 건가요? 각하께서 직접 은폐를 지시하신 내용인데 말이죠. 문 사단장, 자네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겠지만 소용없을 거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설쳐봤자 자네만 손해다. 육군 참모 차장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정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문정숙이 일어서자 육군 참모 차장도 따라 일어났어요. 문 사단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일을 더 키우지 마. 자네 군 생활도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생각해봐.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육군 참모 차장이 나가고 나서 문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직과 타협하고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그때 휴대전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우진의 상태가 악화되어 정신과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정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감찰실을 나선 문정숙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였습니다. 조직의 힘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국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내겠다는 결심이었죠.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 기자입니다. 저는 문정숙 사단장입니다. 군 내부의 조직적 폭행 사건과 은폐 시도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자의 놀라는 기색이 전해졌어요. 현직 사단장이 직접 제보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문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썩어가는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문정숙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용기를 얻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문정숙은 정신과 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혹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김우진의 병실 문 앞에서 문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현재 상태를 직접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김우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어. 문정숙이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김우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로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내일 모든 걸 밝혀낼 거야.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라고. 그때 김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을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당한 폭행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를 믿어.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문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김우진도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기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우진아. 잘못한 건 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절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날 밤 문정숙은 아들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도 아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국방부 앞 광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직 사단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문정숙은 평소와 달리 사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숙입니다. 문정숙이 마이크 앞에 서자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사단장으로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의를 믿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 아들 김우진 이병은 신병교육대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최민석 중사이고 이 사건은 군 고위층의 지시로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현직 사단장이 군 내부의 비리를 직접 폭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모든 폭행 과정이 담긴 음성 녹음입니다. 문정숙이 USB를 들어보이자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강렬하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군 참모차장을 비롯한 고위층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녹음입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문정숙이 재생한 녹음을 통해 최민석 중사의 잔혹한 폭행 장면과 고위층의 은폐 지시가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아들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20여 년간 이 나라의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의 군은 국민의 아들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문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부로 저는 사단장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문정숙이 군복에서 계급장을 떼어내는 순간 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양심을, 조직의 논리보다는 인간의 정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광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차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문정숙의 용기에 감동받은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문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통의 전화가 눈에 띄었어요. 강세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장군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문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계급장은 내려놓았지만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문정숙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인터넷에는 문정숙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계급장을 내려놓은 어머니, 진짜 용기란 이런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날 밤 문정숙에게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기 문란과 군 기밀 누설 혐의로 즉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이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정숙을 지지한다. 군내 폭력 척결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문정숙을 기다리고 있던 건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육군참모차장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문 사단장, 아니 문 전 사단장이라고 해야겠군. 자네가 어제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나?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자네가 말하는 진실 때문에 지금 국방부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문정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죠.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정당하게 처리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육군 참모 차장이 끼어들었어요. 문정숙,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자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나? 군기 문란과 기밀 누설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어. 기밀 누설이라뇨? 제 아들을 폭행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 기밀인가요? 문정숙의 반박에 육군 참모 차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바로 그때 국방부 장관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비서가 건넨 문서를 본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문정숙 전 사단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문정숙을 압박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정숙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였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모든 일을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일은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최민석 중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했지만 매번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해당 부대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폭로됐습니다. 결국 육군 참모차장은 사임했고 최민석 중사와 관련 간부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됐어요. 박영철 대령도 사건 은폐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문정숙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우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김우진의 목소리에 예전의 밝음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엄마, 나 다시 군대에 돌아가고 싶어. 문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니요. 정말이야? 괜찮겠어? 응.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나도 변화에 동참하고 싶어. 엄마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싶다고. 문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몇 개월 후 문정숙은 국방부 인권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군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 거였어요.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우진은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군에 복무했고 지금은 후임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정숙은 아들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후회하지 않니?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엄마, 평범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김우진의 대답을 들으며 문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계급장은 내려놓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승리를 얻었다는 만족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이겨낸 이 시간들이 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